뭐 신도가 행렬 이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강남 3구 중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원베일리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군인 경영이 55억이요? 맞습니다. 같은 조건을 아래 예.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은 천양지차이 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저거는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1.6억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예.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 4천만 원인 직장인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4년을 모아야 예. 한 평, 예. 3.3제곱미터 가구자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눕기에 좀 불편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직방이 국토교통부 이제 실거래 가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이뤄진 서울 전체 지역에서의 아파트 신고가 기록은 전체 비중이 11%에 불과해요. 그런데 강남 3구는 8월 들어서 3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강남구는 8월 들어서 신고가 비중이 35%라는 얘기는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2021년 이 최고가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반면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좀 저렴한 이 구에서는 신고가의 비중이 5% 미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니까 오히려 아파트 시장의 지역 간 가격차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강남은 그럴만한 리그예요. 현금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싼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예, 간략하게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 앞두고 고민을 하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좀 주춤하겠습니까? 일단 이번 대출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해요. 가상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택 구매 수요,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집값이 잡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그렇군요. 왜냐?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60%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이라든가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이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정말 실수요자들의 집을 산 거였고, 근데 이들 정책금융 상품은 여전히 대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이 여전히 불안한데요. 2026년 내후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에 대비해서 71%가 줄어듭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추가적으로 만약 이번에 대출 규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LTV, 집값 인정 비율, 그리고 DSR, 청구자 월급 상환 비율 이것까지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해봤잖아요. 수십 차례 정부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의 관치가 개입해서 경제를 성공을 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집값도 참 잡기가 힘들죠. 이런저런 방법 동원을 해도 이번엔 어떨지 좀 봐야 되겠고요. 요즘 주택시장에 신조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얼주가는 들어봤는데 얼죽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다 보니까 지금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가격도 지금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이 약어인데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구축 아파트의 7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축을 선호하느냐? 최신 설계와 편의시설이에요. 앞서 뭐 이제 원벨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영장, 편리한 주차는 기본이에요. 과거였다면 지금은 조중 섭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카페가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사우나, 심지어 영화관. 인피니티 풀이라고 해서 지상 최고층에는 수영장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어요.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섣불리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 오히려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좀 더 이제 가게 가장이면서 자녀 교육을 좀 감안해서 40대 맞벌이 그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데 아마 이제 신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야지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또 올해도 걸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몬테크 오래 고생해봤자 크게 돈도 뭐 안 되고 뭐 이런
분석인 건데 이게 당분간 좀 계속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예. 두 번째 차기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뭐냐? 5년 미만의 재건축 아파트, 예. 10년 미만의 재건축 아파트. 왜냐? 지하 주차장은 돼 있으면서도 커뮤니티가 이제 현재 신축과 거의 유사한 아파트 단지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당 기간 전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그런 문화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추석 앞두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물가 상승률 둔화됐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장 보면 이게 떨어진 건가? 그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0%예요. 한은의 목표 관리치에 부합하고요. 예.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이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시장에 가보면 전혀 체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왜냐?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건 식품 물가거든요. 이 보면 추석을 앞두고 채소 가격, 과일 가격, 수산물 가격,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채소 가격은 이 폭염하고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생육 자체가 좀 불안했고요. 과일 가격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수산물도 불안합니다. 수산물도 해운이 많이 올랐잖아요. 수면 오다 보니까 수산물도 불안하고 근반적으로 뭐냐? 지난해도 워낙에 물가가 높았잖아요. 워낙에 높았는데 고물가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물가 레벨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수치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체감 물가는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감 물가가 안정되려면 내가 진짜 물가 그래도 좀 낮았다 느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한 거여서 이게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물가 지난해 2년 전에 5% 올랐고요. 지난해 3% 올랐다라고 하면 이미 8% 오른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 2%만 올라도 체감상 10% 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다. 다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물가 상승률 초과할 정도로 수입이 늘게 되면 그래도 뭐 사과 가격 비싸지만 소비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매수가 살아나려면 이제 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자 내시는 분들 미국이 금리 얼마나 언제 내릴까 관심인데 이번에 뭐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0.25냐 0.5냐 이게 지금 분수령인 것 같은데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0.25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를 단회해 볼 수 있는 페드워치도 그렇고요. 9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에서 B컷 가능성은 30%, 베이비컷 0.25% 인하 가능성은 70%를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올해 연준의 회의가 3번 남아있어요. 9월, 11월, 12월. 근데 11월, 12월은 B컷 가능성이 둘 다 높습니다. 이거는 이전의 전망치 그래도 올해 한 번 정도야 그래서 2번으로 더 이제 확대가 된 건데요. 이게 호재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 0.5% 금리 내리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그러면 미국의 정책당국자인 연준마저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돼요. 피벗은 현실화됐어요. 통화정책의 전환은 확실한데 통화정책은 한국모함과 비슷합니다. 서서히 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휩쓸린다면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9월에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에 하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컷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시장 더 충격이에요. 주식시장 빠지죠. 국제유가 15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지금 7,4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산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물가 지표보다도 미국은 제조업이나 물가가 아니라 사실은 소비예요.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가 얼마나 위축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로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도 또 인하 신호를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한국은행은 10월쯤 내릴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저의 전망은 미국이 일단은 9월에 이제 한 단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마 이제 물가가 일단 2%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내수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10월경에 아마 한 단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또 인하 신호가 떨어지면 물가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조차가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하면서 폭발해 최소한 48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목숨을 담보로 한 연료 수송이 또 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유조차가 쑥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승객과 소를 싣고 가던 차량도 몽땅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나이지리아 나이저주 북쪽 아가이에 지역에서 트럭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최소한 48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소 50마리가량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탱크에 실려있던 연료 때문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far, we have been able to recover 47 corpses, and we have not actually been able to ascertain the number of livestock that were affected because the whole scene. 구조 당국은 처음에 3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현장에서 18구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희생자가 불어났습니다. 사망자들은 현장 주변에 집단 매장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화물 운송 철도가 발달하지 않아 트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만 연료 트럭 충돌 사고로 535명이 사망하고 1142명이 다쳤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진지를 공략하기 위해 공중에서 쇳물을 투하하는 이른바 드래곤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의 병창 거점을 공략하면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살림 지역을 저공비행하던 드론에서 시뻘건 불이 쏟아져 내립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투입된 이른바 드래곤 드론입니다.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최고 1000도가 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혼합된 특수금속인 테르밋 불꽃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테르밋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인체에 치명적이다.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적의 위치를 불태우며 적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넘게 쿠르스크 공세에 나선 뒤 러시아군은 방어보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드유카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말 동안 쿠르스크 인근 접경 지역 등에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습에 나서 하루 동안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В травні 22 року 18 років Микиті. Це справжні чоловіки, які дякуючи яким ми сьогодні живемо.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와 인접한 벨고로드 연료 조장소 등을 겨냥한 드론 공습에 나서 민간인 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어제 저녁 세종문화회관 배극장입니다.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끝나고 진행하는 커튼콜 장면인데요. 여배우가 지금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 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은 오페라 소프라노 스타 안젤라 게오르기입니다. 앞서 안젤라는 상대 역인 테너 김재영이 관객의 앙코르 요청에 노래를 한 번 더 부르자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했는데요. 안젤라는 당시에 이건 독주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은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젤라 게오르기 측에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한국 관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색 수용차물이 주차 위반 경고장이 촘촘하게 붙어있네요. 몇 달에 걸쳐 경고장이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가 지난 3월부터 30 주차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앞 유리창에 붙은 경고장이 늘었는데요. 지금 왼쪽 보시면 주차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앞에 있죠. 그 옆에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 차량 통행로 같은 주차금지 구역에도 차를 세워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주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죠. 이런 분쟁을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NFL 시카고 베어스의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동물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동물원은 지역 연고 풋볼팀의 시즌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풋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시했는데요. 시카고 베어스의 헬멧을 쓴 어른 과자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물개부터 그리고 럭비공 장난감으로 띄우는 돌고래도 이 시즌 개막 소식에 한껏 신나 보입니다. 동물원 측은 곰들에게 시카고 베어스의 팀색이기도 한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된 얼음 그릇 안에 과일과 고기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산울제 대학은 오늘부터 13일까지 원서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정원의 79.5%를 선발하게 됩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4,61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서 67%인 3,118명을 뽑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6차례 지원할 수 있고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메이킹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안하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유쾌, 상쾌, 통쾌. 오늘 밤 메이킹. 캠핑은 역시 불멍이지. 불 좀 잡자, 불 좀. 지금부터 잡자. 스테는셀로 주름 개선부터 미백 효과까지 피부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스테는셀. 변호사님, 왜? 썬팅이 뭐예요?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옷을 썬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처럼 썬팅은 루마 코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보텍스? 그렇죠.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 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기프트예요. 그래서 순간 걱정해요. 공공기관 무상금의 대상기업 고려기프트가 1위입니다. 한종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추석을 앞두고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 상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예진 캐스터. 네, 함예진입니다. 네, 9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폭염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한낮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서 한여름처럼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지만 한낮에 활동량이 많다면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죠? 당황네. 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치솟았고요. 수도권과 충남, 전남은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는 햇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33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33도로 웃도는 폭염이 나타나면서 오늘 밤에는 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더위에 이어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함예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에. 다름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물은 다 똑같지. 왜 저런 정말 거야? 받아. 바이오텍입니다. 자, 마셔요, 바이오텍. 박수. 물만 바꿨을 뿐인데 소화불량, 위장과다, 이거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 발효까지 개선된다고? 이쁜지. 당연하지. 사랑해. 물론 알칼리 이온소까지. 세상에 안녕. 바이오텍. 예타를 했지?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어우, 쟤. 더 안 먹었대. 비주얼스 알코올